은자 1000냥을 주시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어르신, 통역이 필요하시면 은자 1000냥을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의주 금평객주에서 허들에 일만 하던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조선 최대 상단과 청나라 상인을 모두 뒤집어 놓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의주 금평객주는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부터 객주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짐꾼들이 비단 보따리를 이고 지고 분주히 달리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어요. 객주 주인장은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심부름꾼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물을 길어 나르고 방을 치우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지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오늘 보통 거래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던 상인들도 오늘만큼은 서로 수군대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기 보시오. 저 가마 경성대 상단 사공들이 끄는 것이지요? 맞소, 맞아. 장대환 어르신이 친히 오신다오. 세상에 그 큰 어른이 직접 의주까지 오시다니. 분명 대단한 거래가 있을 것이오. 청나라에서 귀한 물건이 들어온다던데.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구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객주 안팎을 서성이며 기웃거렸지요. 그러나 모두가 흥분해 객주 정문 쪽으로 몰려갈 때 객주 안쪽 구석진 우물가에서는 물동이를 든 소해가 조용히 사람들을 피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5살, 객주에서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온 계집아이. 세상은 들썩이는데 그 소녀는 묘하게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소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객주 처마 밑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 금박 가마가 들어서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회가 올지도 몰라. 그 눈빛 속에는 평생 구석에서 살아온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장대환이 금박 가마에서 천천히 내리자 객주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성대 상단의 수장, 조선 제1의 거상. 그의 위엄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을 압도했지요.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상단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객주 주인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객주 안으로 들어서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급 관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장대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대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무슨 일이냐? 그게 사역원 청나라 역관 나으리가 길을 잃었사옵니다. 뭐라고? 어제 저녁 의주로 출발하셨다는 전갈은 받았사오나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긴 듯하옵니다. 관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객주는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통역 없으면 거래는 끝이오. 정상인 말도 모자라 듣는데 어찌 거래를 하오. 오늘 청나라 대상인단이 온다며 황실 비단을 가져온다던데 여권 없이 어찌 값을 흥정하오. 상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장대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객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상단 사람들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객주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은 장대환은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르신, 어찌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던 상단 부두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청상인단은 한 시즌 뒤면 도착한다 하지 않았소? 그러하옵니다. 역관을 다시 부를 시간도 없고. 장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경성대 상단의 명예가 걸린 큰 장사였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흘러나온 귀한 비단을 조선에 들여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지요. 하지만 통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값을 제대로 흥정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청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이 객주에 없단 말이냐? 장대환이 객주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르신 의주에 청나라어를 할 줄 아는 이가 몇 있기는 하나 모두 다른 거래로 나가고 지금 이 자리엔 객주 주인장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대형 거래는 시작도 못한 채 멈춰버렸습니다. 객주 안은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지요. 그 순간 우물가 그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소혜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소혜는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객주 정문 쪽에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소혜는 달랐어요. 그녀는 처마 밑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멀찍이서 장대환과 상단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장대환의 굳은 표정, 부두목들의 불안한 눈빛, 객주 주인장의 난감한 손짓. 모든 것이 소혜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어요. 역관이 없다. 소혜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은 다급하다.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 시간도 없고 대안도 없어. 소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청상인들은 곧 도착한다고 했지. 한 시즌 뒤면 그때까지 역관을 구하지 못하면 그녀의 눈이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만 내도 천냥은 받을 수 있겠네. 소혜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객주에 머물렀던 청나라 노인. 그 노인은 소혜에게 가끔 청나라 단어들을 가르쳐 주곤 했었지요.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이건 차라고 하는 거다. 이건 비단이야. 값은 이렇게 말하고 당시에는 그저 신기한 소리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소혜는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한 번 들은 건 절대 잊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내가 아는 청나라 말이 얼마나 되지? 소혜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많지는 않아. 하지만 거래에 필요한 단어들은 알아. 비단, 갑, 흥정, 은자, 황실 이 정도면 기본은 된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대청마루의 장대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어른은 지금 체면이 달린 문제야. 청상인 앞에서 쪽팔리고 싶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소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값을 부를 수 있어. 아니, 값을 불러야 해. 객주에서 평생 허드렛이라며 살아온 15살 계집아이. 그 아이가 가진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영리하고 차갑게 계산된 눈빛이었지요. 소혜는 자신의 낡은 치마를 내려다봤어요. 손은 물을 길어 나르느라 거칠었고 옷은 기워 입은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혜는 자신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한테는 지금 이 객주에서 가장 귀한 게 있어. 바로 청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능력. 소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물동이나 나르겠지. 그녀는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대청마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객주의 다른 하인들이 소혜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설마 어른들 앞에 나서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소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천냥. 내 인생을 바꿀 천냥. 그리고 그것을 쟁취할 확고한 의지. 정상인단이 도착했습니다. 객주 문지기의 외침에 객주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장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매만졌어요. 표정은 평온한 척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청상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이는 금영춘. 청나라에서도 이름난 거상이었지요. 금영춘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대청마루에 올라 장대환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거상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금영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나라 말로 말을 꺼냈습니다. 今日带来的是皇室. 오늘 가져온 것은 황실에. 조선 상단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서로 눈만 마주쳤습니다. 장대환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금영춘은 계속해서 청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인 듯 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요. 무거운 침묵만이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금영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역관이 없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통역관在哪里? 통역관은 어디 있소? 금영춘이 다시 청어로 물었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선 상단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를 어쩐다. 역관이 없으니 손짓 발짓으로라도 해야 하나. 아이고, 체면이. 장대환은 체면이 깨질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상단이 통역 하나 준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니. 게다가 상대는 청나라의 큰 상인이었어요. 금영춘도 점점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에서 지켜보던 소혜의 귀에 금영춘이 한 말이 정확히 들렸어요. 真是浪费时间. 정말 시간 낭비로구나. 아, 이건 아는 말이었어요. 소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릴 적 청나라 노인이 가르쳐준 그 단어들. 浪费는 낭비. 时间은 시간.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맞아. 내가 알아. 저 말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 소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소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를 향해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어린 계집아이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소혜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조용했지만 단호한 발걸음. 15살 계집아이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객주 사람들이 하나둘 소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애는
물 깃는 소해 아닌가. 저 애가 왜 저기로. 소해는 대청마루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장대환과 금영춘 그리고 모든 상단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 쏠렸지요. 소해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장대환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는 작았지만 신기하게도 대청마루 구석구석까지 똑똑하게 들렸어요. 통역이 필요하시면 은자 1000냥을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객주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지금 저 계집애가 먼저 값을 부른 것이오? 감히 장대환 어르신 앞에서 흥정을? 세상에 저 어린 것이 미친 것이 아닌가. 저게 무슨 버릇없는. 객주안이 와글와글 떠들썩해졌습니다. 객주 주인장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해를 불렀어요. 소해야, 당장 물러서거라. 어른들 앞에서 무슨 짓이냐. 하지만 소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장대환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비단 흥정은 조선 상단의 체면이 걸린 일이지요? 장대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여권이 없으니 어르신도 선택이 없으셨을 것이고요. 소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청나라 말을 조금 압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거래에 필요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지만 소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값을 부른 것입니다. 1000냥. 저는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대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 어린 계집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값으로 매겼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장대환은 소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 겸손이 아닌 자신감.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어요. 금영춘은 점점 더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대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그의 목소리가 객주 안에 울려 퍼졌어요. 틀리면 객주에서 당장 내쫓겠다. 하지만 맞으면. 장대환은 소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자 1000냥을 약주하마. 소해는 아주 당돌하게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게 웃었습니다. 약조하시지요, 어르신.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는 약속이 먼저여야 움직입니다. 제가 일을 끝내면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1000냥을 주셔야 합니다. 객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금영춘이 소해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어린 조선 계집아이가 통역을 한다고? 그는 반신반의하며 청어로 말을 건넸어요. 你真的会说庆语吗? 내가 정말 청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순간 객주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해는 금영춘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会一点. 조금 압니다. 금영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청나라어였어요. 그것도 제법 자연스러운. 금영춘은 조금 더 복잡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我们带来了皇室的丝绸。请贵商团先开价. 우리는 황실의 비단을 가져왔소. 귀상단에서 먼저 값을 부르시오.
소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대환을 향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저분 말씀이 이러합니다. 황실 비단을 가져왔으니 조선 상단이 먼저 값을 부르라고요. 조선 상단은 충격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세상에. 저 아이가 진짜 청나라어를 하는구나. 믿을 수가 없소. 장대환조차 잠시 멍하니 소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진짜 하는구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소. 그렇다면 이렇게 전하시오. 우리 조선 상단은 황실 비단의 귀함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먼저 물건을 보고 품질을 확인한 뒤에 값을 부르고 싶소. 라고. 소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금영춘을 향해 청어로 말했습니다. 赵先生团了解皇室丝绸的贵重，但希望先看货物确认品质后再开价。 금영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好，那就先看货吧。 좋소. 그럼 먼저 물건을 보시오. 소혜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장대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상단 사람들이 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오! 객주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영춘이 다시 말했어요. 这是皇后娘娘穿过的云锦。 质量上城世间罕见. 이것은 황후 마마께서 입으셨던 운금이요. 품질이 최상이며 세상에서 보기 드문 물건이요. 소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통역했습니다. 황후께서 입으신 운금 비단이라 하십니다. 품질이 최상이며 매우 귀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이 붙어갔어요. 금영춘과 장대환 사이를 오가며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객주 사람들은 소혜를 더 이상 그저 물깃는 계집아이로 보지 못했어요. 저 어린 소녀가 두 나라 거상들 사이에서 당당히 서서 거래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장대환의 부두목이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요. 객주 주인장도 놀란 얼굴로 소혜를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언제 청어를 배운 것이지? 우리 객주에 있으면서.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소혜는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거래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청상인단은 속으로 조선 상단을 얕보고 있었어요. 금영춘의 옆에 선 부상인이 작은 목소리로 청어로 속삭였습니다. 老板，这些赵县人看起来很着急，我们可以再提高价格。 주인어른, 이 조선 사람들 매우 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값을 더 올릴 수 있겠습니다. 금영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没错. 他们没有选择. 맞소. 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소. 그들은 통역하는 어린 계집아이가 자신들의 속삭임까지 알아들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혜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귓가에 그 청어 속삭임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소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들이 조선을 우습게 보는구나. 소혜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말을 장대환에게 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돈은 1000냥. 제대로 일해야 받을 수 있어.
소혜는 조용히 장대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장대환이 소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들이 방금 청어로 속삭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혜는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저들 속은 간단합니다. 지금 조선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급해 보이니 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대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상단 사람들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 감히 우리를 속이려 해. 저 청상인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객주 안이 와르르 뒤집혔지요. 그때 소혜가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화내실 것 없습니다. 장대환이 소혜를 바라봤어요. 소혜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황실 물건이라 자랑했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약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황실에서 흘러나온 물건이라는 건 정식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빨리 처분해야 하는 물건이에요. 장대환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해 보거라. 지금 저들은 겉으로는 여유를 부리지만 사실은 급합니다. 값을 세게 깎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너집니다. 소혜는 더 이상 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전략을 제시하는 어린 책사였지요. 장대환은 잠시 소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금영춘을 향해 말했어요. 소혜가 통역했습니다. 조선 상단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황실 물건이라 하나 정식 루트가 아닌 물건의 높은 값을 줄 수 없습니다. 제시한 값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금영춘의 얼굴이 굳었어요. 什么一半 뭐라고? 절반. 对. 一半. 不然我们不买. 그렇습니다. 절반. 아니면 사지 않겠습니다. 소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장대환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상인단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금영춘과 부상인들이 청어로 급히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그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혜의 말대로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오빠. 전자오. 좋소. 거래하겠소. 결국 청상인단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값의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객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어린 소혜가 청나라 거상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거래가 끝나자 객주 안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해냈소. 경성대 상단이 이겼소. 청상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구려. 장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긴장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청상인단이 물러간 뒤 장대환은 소혜를 불렀습니다. 소혜야, 이리 오너라. 소혜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장대환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주머니가 들어 있었지요. 소혜야. 장대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오늘 경성대 상단은 체면도 장사도 끝장이었을 것이다. 객주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값을 부를 때 버릇없다고 생각했다. 장대환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실력을 보니 천냥도 아깝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싸게 샀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은자 주머니를 소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약조대로 은자 천냥을 주마. 내가 마땅히 받을 돈이다. 소혜는 두 손으로 공손히 은자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소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과도하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약조하셨으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만약 역관 배움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 편에 이익이 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객주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조건을 거는 것이오? 천냥을 받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돌함이, 그 기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대환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좋다, 좋아. 그는 소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같은 아이라면 역관이 아니라 상단의 책사로 삼고 싶구나. 배우고 싶으면 경성으로 오너라. 내가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마. 소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객주 주인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아이가 어른 100명보다 낫구나. 상단 부두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날이 기대되는구나. 장대환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천냥은 아깝지 않소. 이 아이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냈소.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혜는 은자 주머니를 품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객주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객주 하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야심찬 소녀의 눈빛이었지요. 그날 금평객주에 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혜 하나가 조선의 큰 상단을 살리고 청상단의 콧대를 꺾었다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의주 객주에서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별의 이름은 소혜. 15살 천냥으로 인생을 바꾼 소녀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대환은 소혜에게 경성으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소혜는 그 서신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출발날 의주 금평객주의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었다. 소혜는 경성을 향해 걸었어요. 아직 15살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